안녕하세요. 성남외고 2학년 2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 라디오 시간입니다. 저는 올해 2학년 2반 담임을 맡은 담임교사 최성훈입니다. 학생들과의 독서 라디오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어서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2학년 2반의 문예부 편집장이자 독서 애호가이신 우리 이지호 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지호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성남외고 2학년 2반 일본어과에 다니고 있는 이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판 편집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하는 독서 라디오는 처음이라 조금 떨리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되게 잘 해주시는데요. 자, 저는 사실 얼마 전 지호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았어요. 종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였는데 지호님이 저한테 이렇게 쭈뼛쭈뼛 다가와서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책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추천해 주셨던 책 제목이 바로 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셀리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셀리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을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소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호님이 준비하신 책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는 상실과 회복, 또 자연과의 유대를 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생각했어요.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1940년대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내시라는 여주인공이 인디언 청년 윌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 인종적 편견과 마을 사람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윌이 죽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홀로 출산하지만 그녀의 용기도 기회도 아이를 허락해주지 않아 아이를 버리는 선택을 하죠. 그래서 깊은 상실감에 빠진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복숭아 농장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치유하며 강인한 여성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강인한 여성이 자신이 주체적으로 뭔가 자신 인생에서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난 소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내시, 그러니까 빅토리아랑 윌이 맨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부분을 가장 재밌게 읽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빅토리아가 되게 순진한 소녀,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였다가 윌을 만나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길이 겹치죠. 가는 길이 겹치는데 근데 그 가는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해 가면서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돼서 조금씩 늦추다가 결국은 이제 발걸음을 멈추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 네, 되게 설레고 멋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빅토리아의 동생인 세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스는 이제 너무 폭력적이라서 이제 빅토리아가 그 동생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윌이 빅토리아와 친해지는데 그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이제 세스의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세스라는 인물 때문에 겪게 되는 또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품의 어디까지를 이야기할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미리 다 얘기한다면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전까지만 이야기하자니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네. 저는 이 책 뒷부분에 있는 그 독서 모임 가이드에서 그 질문을 찾아봤는데요. 네네.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질문을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 책은 특이하게도 독자들을 위한 독서 모임 가이드라고 뒤에 질문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요 네 번째 질문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인물들의 성격은 그들이 겪은 상실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빅토리아, 아버지, 세스, 오그더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는 동일한 비극을 공유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죠. 자, 이랬을 때 그 빅토리아가 자신의 삶을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그 상실이라는 것에 상실이 두 번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상실은 그 빅토리아의 슬픔을 가슴에 묻어두는 계기, 그러니까
소설 초반에서 어머니와 이모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 그래서 이제 근데 빅토리아는 그 장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약간 슬픔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집안의 남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상실은 윌과 만났을 때 또 윌도 잃고 아이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버리게 되면서 두 번째 상실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상실은 그 윌과의 사랑과 그 빅토리아의 모성애가 삶을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빅토리아가 삶을 앞으로 끌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즉 아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그 주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 그 장면을 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에서는 약간 그 윌이 네. 혼자서 아이를 낳은 빅토리아이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에는 제대로 숨을 쉬지 않고 완전 생명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빅토리아의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윌이 나타나서 아이를 들어 올리고는 예전에 빅토리아와 함께 있었을 때 강아지를 살렸던 것처럼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 윌이 예전에 그 이제 토리와 같이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사산대에서 난 그 강아지를 윌이 살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도 처음에는 숨을 쉬지 않은 채 나오죠. 그런 뒤에 이제 그 아마도 환영이었을 거라고 우리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윌이 나타나서 그때 마치 그 사산된 강아지를 살리는 것처럼 빅토리아가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가 있던 거죠. 저는 여기 페이지 200쪽에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에 대한 묘사, 여기가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들의 첫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다웠다. 놀라고 기쁜 마음에 환히 웃으며 윌을 돌아봤는데 윌이 보이질 않았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어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내 앞에 놓이게 된 상황들이 같이 놓여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르는 강물처럼은 콜로라도주의 아이올라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요. 사실 이 인물이 겪고 있는 그 아이올라라는 지역, 굉장히 좀 특별한 지역이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이올라는 도시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외곽에 놓여가지고 마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대를 키우면서 있는 그 곳인데요. 근데 이 아이올라라는 곳이 실제로 블루베사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고 해요. 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빅토리아가 아이올라를 떠나고 아이올라가 저수지에 잠겨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보면은 또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빅토리아죠. 우리가 어렸을 때 토리라고 불렀던 그 빅토리아라는 인물에게 남은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에게 남아있던 건 고향 땅에서 기르던 복숭아 나무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죠. 이제 그런 중에도 그 빅토리아라는 인물 곁에 남아 있는 건 역시 그 복숭아 나무들 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빅토리아는 그런 복숭아 농장을 이제 그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터전을 찾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곳이 빅토리아의 어린 시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질문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곳을 집이라고 부르는 건지, 우리는 진정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어린 시절의 집이라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네.
또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빌라에 살기도 하고 아파트에 살기도 하면서 계속 이사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린 시절의 집이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주는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도 그 처음에 이모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모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며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조금 그때는 빅토리아도 그 집을 어린 시절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빅토리아가 그 집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요. 저도 지금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 그 농가가 그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폐허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기 위해 이제 집을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그때 돌아와서 빅토리아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이 집을 떠받치고 운영하고 있는 건, 만들어가고 있는 건 이 집안의 남자들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가 그렇게 뭔가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거였고,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자신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떠나오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사실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이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이러한 한 사람이 어떤 개인으로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실 이때부터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인상 깊은 구절 하나만 우리가 소개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이 소설의 막바지 부분에서 그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을 보고 이 문장을 한창 바라봤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얇은 구름이 흩어지고 윤술이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했다. 내가 삶이라고 불러온 이 여정도 잠겨버린 이 강물과 비슷하지 않은가. 저수지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온갖 걸림돌과 댐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고 흐르는 이 강물.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 그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강물이 내 삶과 같았다. 라는 구절이 이 책의 이런 주제를 요약하면서도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삶이라는 것이 축적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전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잊은 사람들, 저와 만났었다가 헤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었는데 네. 이 문장을 읽으니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제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맞아요. 사실 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 누가 처음 얘기했었죠? 처음에 이제 윌이 맨 처음 그렇죠. 윌이 맨 처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윌의 어떤 인생관이랄까요?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토리도 같이 배우고 성장해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댐으로 이제 숨을 대고 만 지역이지만 그곳을 흐르던 강물은 그 밑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우리가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한다면 어떤 친구들,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선생님께 추천드린 이유는 선생님과 저와 이제 책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네. 제가 이 소설을 읽게 된 계기가 요즘 약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공부가 손에 안 잡혔고 그래서 장편 소설을 읽고 그 인물이 그 살아낸 삶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제가 나아갈 방법을 또 새로 찾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약간 집중력을 잃은 사람들 아니면은 좀 새로운 리프레시가 필요한 친구들이 읽으면은 이런 토리의 삶을 보고 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책이 꽤 두껍죠. 네. 그렇게 얇은 분량은 아닌데 또 어느 책보다도 금방 빨리 맞아요.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다른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그럼 이만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아마도 파라건대 가능하다면 우리가 또 다시 다음 책으로 우리 2학년 2반 독서 라디오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학생들과 책 읽고 대화 나누는 게 즐거웠던 교사 최성운이었고요. 그리고 좋은 책을 들고 와서 소개해준 저는 이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